말씀 듣는 순간 뭔데? 노나. 근데 이거 뭐였어? 뭐야? 뭐였어? 이거 왜 떨어져요 근데? 뭐 떨어졌어? 한번 보고 올래? 가 때문에 빨리 나가세요. 뭔데? 너 뭐야? 나왔어. 괜찮아. 도나 괜찮아. 나왔어. 우리 유아 병아. 도와. 네, 반갑습니다. 오늘 무서운 게 딱 싫어 무딱실 투어스의 도우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어스 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태어나서 두 번째 보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큰일 났네요. 왜 어쩌자고 숫자를 얘기했을까? 잠깐만. 저 MBC 때 일단 전참시에서 한번 뵀었었고. 네,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MBC에서 하는 시상식 연예대상. 근데 몸발치었는데 그것도 그럼 치는 거구나.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두 번째. 괜히 아는 척 하려다가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세 번째 뵀네. 맞아요. 연예대상 때 뵀었고. 좋습니다. 오늘 투어스의 도우님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요거 저희 토끼입니다. 무서울 때 만지시면 되는데 근데 진짜로 저번부터 자꾸 그런 얘기 좀 드려서 죄송한데 진짜 만화 보는 것 같다. 진짜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만화 보는 것 같다는 얘기를 주로 많이 듣습니다. 이게 뭐 죄송해요. 아니야 무슨하고 한 얘기야. 웃어주면 고마운 거지. 고마운 거고. 좋습니다. 오늘 도우님과 함께 무서운 게 딱 싫어 무딱실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라이브일 기준으로 어제 굉장히 또 반가운 소식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뭐죠? 7월달에 데뷔를 했었는데 일본 데뷔 그 타이틀곡 하지메 마시테를 한국어 버전으로 다시 만난 오늘이라고 네. 디지털 싱글로 내게 되었거든요. 하지메 마시테 한국어 버전 다시 만난 오늘. 맞습니다. 어떤 곡이요? 정말 투어스 하면 떠올려 주시는 그 청량함. 딱 그거로 왔어? 네. 와 근데 투어스 노래 근데 진짜 좋아. 또 첫 만남의 그 풋풋함을 다시 느끼고 싶으시다면 꼭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다시 만난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2월 9일에 발매가 된 디지털 싱글 다시 만난 오늘 많은 관심과 또 사랑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요거 근데 무서운 거 평소에 좀 좋아해요? 어때요? 저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로? 진짜 딱 원래 보던 유튜브 그거였고 여기 한번 나오고 싶었었고. 사실 우리가 무서운 이야기나 괴담 같은 거 저희도 무딱실로 이제 간혹 하지만은 괴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보는 주로 콘텐츠 있어요? 무서운 거? 저는 그 꼬꼬무. 그거 봅니다. 꼬꼬무가 근데 무서운 거 그냥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주고 뭐 그런. 그걸 보고 전혀 겁먹진 않을 정도. 꼬꼬무는 근데 그런가요? 내가 오늘 또 나무위키를 공부를 하고 왔어요. 네. 공포 영화를 좋아한다고 기억에 남는 좋아하는 공포 영화나 공포 콘텐츠. 옥수역 하나도 안 무서웠고요 사실. 오늘 미리 스포를 살짝 좀 드리자면은 저희가 사연 보내주신 분들의 이게 무서운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볼 건데 도훈님도 우리한테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있으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중간에 한번 저희가 괜찮으실 때 한번 좋습니다.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전화 연결로 시청자분들의 무서운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목만 보시고서 옆에 있는 별이 우리 제작진이 평가한 무서운 정도거든요. 하나부터 3개짜리 이렇게 있는데 요거 어때요? 딸 좋습니다. 내 딸이라는 사연인데 요거 네 딸인가요? 네 딸. 내 딸인가요? 그러네. 4 도런지 6월 도런지 요것도 한번 여쭤보죠. 안녕하세요. 지금 안녕하세요. 목소리 가다듬으셨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화 가능하세요? 네네, 가능합니다. 지금 오늘 통화는 저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투어스의 도우님도 나와 계십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이브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계셨어요? 오. 네. 간단하게 저희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막 30살 된 여성이고요. 네. 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오. 요새 윤정아 엄청 많이 들으시겠네요, 그러면. 네, 맞아요. 저희 제목을 봤는데 근데 이거 내 딸이 유어도로예요, 아니면 포도로예요? 너의 딸. 더 이라는 무서워졌습니다. 제목이고요. 시작해도 될까요? 네네. 이 이야기는 저희 엄마가 직접 겪으셨던 실화이고요. 저희 엄마한테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단짝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 살고 모든 것을 같이 좀 공유할 정도로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 시절이었을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든 그런 날이었어요. 꿈을 꾸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이렇게 구석에 쭈그리고 있더래요. 가까이 조금 다가가 보니까 저희 엄마 친구가 엉엉 울면서 고개를 숙이고 쭈그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무슨 일이야? 라고 했는데 친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멍을 때리면서 울면서 혼자 중얼중얼 거리더래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나 들어봤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날 배신할 수가 있지? 왜 나를 버렸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엄마가 너무 놀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고개를 쓱 들더니 이미 늦었어.
하시는 거예요. 그날 새벽 한 5시에서 6시쯤에 집 전화가 엄청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까이 있던 저희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죠. 그러더니 엄마를 사색이 돼서 깨우는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엄마 친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어떡해. 그런 전화였습니다. 친구를 보내주고 나서야 확인을 한 내용인데 엄마의 그 단짝 친구가 안 좋은 선택을 하시기 직전에 엄마 삐삐에 전화를 좀 많이 부재중을 남겨놓으셨더라고요. 어떡해. 네, 엄마는 죄책감에 몇 년을 조금 힘들게 지내셨다고 해요. 네, 시간이 조금 흘러서 저희 엄마는 결혼을 했고요. 어느 날 또 갑자기 꿈을 꾸게 돼요. 어두운 그 거리에 또 혼자 있었는데 저 멀리서 뭔가 형태가 있어서 다가갔대요. 그 친구였던 거죠. 저희 엄마는 눈으로 그 친구가 죽은 친구인 걸 깨닫고 화락 껴안으면서 엉엉 울었대요. 도대체 나한테 왜 말도 안 해줬냐. 나한테 말 좀 해주지 그랬냐. 그때 전화를 못 받아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엉엉 울고 있는데 이상하게 친구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엄마가 안고 있다가 고개를 쓱 들어서 친구 얼굴을 딱 봤는데 정말 아무 감정이 없는 표정으로 엄마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더래요. 엄마가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살짝 몸에서 밀어내서 왜 그래 하면서 쳐다보는데 그 친구가 천천히 엄마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기괴하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땡땡아, 나 다시 태어나면 꼭 너 딸로 태어날 거야 라고요. 엄마는 정말 발작하듯이 비명을 지르면서 깨셨고 그날 확인한 임시 테스트기에는 선명한 2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전화. 그게 바로 저예요. 맞아요. 저예요. 근데 더 소름이 돋는 거는 제가 지금은 조금 내향적인 성격이지만 어릴 땐 굉장히 좀 활발했었거든요. 저의 어릴 때 모습에서 친구분의 표정이나 성격이나 말투, 행동 이런 것들 되게 겹쳐 보였던 게 너무 많아서 무서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문득문득 제가 거울을 보고 있을 때 저는 정말 저희 엄마 친구의 환생이 맞는 걸까? 저는 누굴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한테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 여태까지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소름 돋았어. 저는 사실 뭐 이게 귀신 얘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아 그래요? 전 좀 재미가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면 혹시 어머님께서 따로 태몽은 네. 안 꾸신? 태몽도 꾸셨고요. 아, 임신 사실 알기 전에 이 꿈도 같이 꾸셨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어떻게 보면은 그 꿈이 태몽이라고 또 생각되기도 해서 태몽도 따로 또 꾸셨었고. 네네. 와, 맞아요. 엄청 무섭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 네. 와, 나 근데 내가 오. 들었던 거 보통 이게 뭐 이런 뉴스 있고 뭔데? 이런 것도 올리겠어요. 아이 무서운 척하는 거지. 프로. 아 그래 그런 거. 근데 방금 안 놀랬어요? 살짝 놀랐어요. 살짝. 와, 근데 진짜 너무 무섭다 방금 이야기. 다음 사연 한번 이어볼게요. 문을 잠가야 하는 이유.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통화 안녕하세요. 네. 저만 있는 게 아니고 투어스 도훈님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뷰티 일상 크리에이터 활동하고 있는 히지로라고 합니다. 오. 아 진짜로 크리에이터시구나. 네, 어, 소소하게. 네. 근데 오늘 어떤 사연 보내주셨는지 한번 저희 청해봐도 될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혹시 병재님이랑 도훈님은 사람을 더 무서워하세요? 귀신을 더 무서워하세요? 저는 완전 사람을 더 무서워해요. 저는 귀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여름휴가 가서 문을 꼭 잠궈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저희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방금 질문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건지 아니 원치 않는 대답이 나오신 건 원하는 버전으로 해드릴 테니까. 아마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성급하게 네, 하지 네. 않겠습니다. 제가 갓 20살 때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친구들이랑 여름에 경포대를 놀러 갔어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저희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출격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만났던 남친이 바다에 놀러 간다니까 좀 불안했나 봐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놀러 왔는데 좋게 이해해줘라
오빠가 남친은 어디 가는지 몇 시에 나가는지 일일이 다 이야기해라 등등.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실랑이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묵었던 숙소 구조가 좀 특이했는데 4층에 옥상이랑 바로 연결된 구조였어요. 놀러 왔는데 계속 전화하면서 분위기가 망치는 것 같아서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준비하던 거 멈추고 옥상에 나가서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한창을 전화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제 시선을 허공에 고정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저 멀리 그 옛날에 지붕에 있던 둥그런 환풍기 그런 거 아세요? 막 돌아가는 환풍기 있잖아요. 거기에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네네네. 그러다가 전화를 끊고 들었고 친구들은 이미 다 준비를 끝낸 거죠. 어쩔 수 없이 저는 먼저 나가라 하고 숙소에 홀로 남아 다시 준비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 습관 중에 문을 꼭 잠그고 확인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때도 역시나 애들이 나갈 때 제가 문을 직접 잠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애들이 나가고 한창 고데기를 하고 화장을 하는데 갑자기 문에서 차각차각차각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숨 죽이고 조용히 문 앞으로 갔어요. 제가 귀를 갖다 댔는데 손잡이가 쓱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차각차각 누가 문을 열려는 거죠. 진짜 심장이 쿵쾅거리는데 핸드폰 들고 손 덜덜 떨면서 숙소 문은 너희가 그랬어? 누가 열려고 해. 제발 빨리 와 얘들아 하면서 친구들한테 막 카톡을 보냈어요. 다행히 연락을 보고 바로 온다 그랬고 펜션 사장님도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밖이 좀 조용하더라고요. 그때 무슨 용기였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저희 숙소 구조가 문 바로 옆에 화장실이 붙어 있었거든요. 거기 아주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고 손가락만하게 창문을 살짝 열 수가 있었어요. 욕조에 올라가서 눈만 살짝 떼고 봤습니다. 근데 모자 쓴 남자가 복도에 쭈그려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또 애들한테 진짜 있어 제발 빨리 와줘 라고 문자 보내니까 CCTV는 아무도 없다던데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봤어요. 그 남자가 그대로 앉아서 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순간 확 하고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얼어서 가만히 있었고 그 남자가 안에 누가 있었네요? 하면서 씩 하고 웃는데 전 너무 당황해서 혹시 방금 누가 온 거 보셨어요? 친구들이랑 있는데 누가 문 두드린 것 같아서요 라고 하면서 침착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최선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푸식 웃으면서 아니요 전혀 못 봤는데요 하면서 기분 나쁘게 미소를 짓더라고요. 저는 창문 닫고 욕조에 털썩 주저앉아서 애들이랑 펜션 사장님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경찰도 같이 온다 했고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드디어 애들이랑 펜션 사장님이 왔고 잠시 뒤 경찰차에 탄 그 사람이 너희 다 죽을 줄 알아? 하면서 욕하면서 소리 질렀고 경찰이 제지를 했고요. 나중에 사장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사람 이 펜션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다른 건물 옥상 타고 넘어온 거래요. 그리고 CCTV 사각지대에 숨어 있었고 우리 숙소 문 쪽이 딱 안 찍히는 위치라 손만 찍혔대요.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그렇게 일단락 마무리된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애들이랑 다 놀고 그 사람은 잡혀가고 저는 다시 남친이랑 통화하기 위해서 옥상을 갔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전에 그 돌아가던 환풍기가 없는 거예요. 그거 환풍기 아니었나 봐요. 그럼 그 사람이 저 몇 시간 동안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걸까요? 전 그날 이후 숙소 문을 항상 2번씩 잠굽니다. 병재님, 네. 지금 스튜디오 문은 잠겨 있나요? 야, 그거 왜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왜요? 다 잠궜어요. 미안해요. 내가 처음만 짜증내면 다 잠궜어요, 진짜로. 그리고 여기 나도 어렸을 때 복싱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누가 와도 괜찮고 잠깐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 있었네. 도훈아 너도 한번 얘기 한번 해봐봐. 그 환풍구랑 사람이랑 어떻게 헷갈리셨나요? 그때가 되게 어둑어둑해지는 노을지는 거였는데 되게 그림자처럼 멀리 있었어요. 도훈이 살짝 의심하는 괜찮아요. 완전 믿죠, 완전 믿죠. T이긴 하죠. 완전 T입니다. 아, 완전 T시구나. 네. 처음에 질문에 저도 사람이라고 했었어야 됐겠네요. 아니 뭐 개취 존중이니까요. 근데 오늘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하나 더 있다고 하시던데. 그거는 이제 아는 언니 이야기인데 저 정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의 친한 언니가 알려준 이야기인데요. 제목은 홈캠입니다. 언니는 최근 묘한 위화감에 시달렸습니다. 분명 아침에 정리하고 나간 침대 시트 위에 아주 미세한 엉덩이 자국이 남아있거나 화장
화장실 변기 커버가 자신이 쓰지 않는 각도로 세워져 있기도 하고 불안해진 언니는 큰맘 먹고 현관문 앞에 모션 감지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해요. 하지만 일주일 동안 찍힌 영상에는 아무런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 안심하려던 찰나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매일 밤 11시 자신이 샤워를 하던 화장실에 들어가면 녹화가 딱 10분 동안만 중단되는 것이었어요. 기계 오류라고 생각했지만 언니는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샤워기를 틀어놓고 물소리만 낸 뒤 화장실 문 뒤에 숨어 현관 쪽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쪽에서 달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우산이나 신발을 보관하는 서랍장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어둠 속에서 서랍장의 좁은 틈새가 벌어지더니 그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마른 남자의 손이 뻗어나왔습니다. 남자는 아주 능숙하게 집안의 와이파이 공유기의 전원 코드만 살짝 뽑았고 그래서 그때만 홈캠 녹화가 중단됐던 거였어요. 나 미치겠는데? 와, 씨. 숨죽이고 더 지켜봤어요. 벽면 사이에 아주 좁은 공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어나왔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와 아주 자연스럽게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소리를 0으로 한 채 화면에 불빛만 보며 낄낄거리고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다음인데요. 남자는 화장실 안에서 들리는 물소리를 감상하듯 문 앞에 귀를 대고 서 있더니 물소리에 맞춰 흥얼거렸습니다. 사랑해요. 이 한마디 참 좋은 말. 이 동료를 역재생으로 불렀습니다. 다행히도 언니 남자친구가 언니가 전화를 너무 안 받아서 걱정돼서 집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니까 그 남자가 바로 베란다에 숨었대요. 근데 낄낄 웃으면서 숨바꼭질 하듯이. 웃으면서? 제가 들은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 돌아버린다. 와, 진짜 미치겠다. 너무. 약간 기생충 현실판인데요?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네. 나 오늘 못 잘 것 같아 오랜만에. 문 꼭 잠그시고 주무세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제 방에도 누군가 지금 숨어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 그처라고 하면 안 되죠. 방은 지금 누구랑 써요? 아 저는 다행히 같이 쓰고 있어서 둘이서. 그래도 조심하세요. 네? 말씀 듣는 순간 뭔데? 도훈아. 근데 이거 뭐였어? 뭐야? 도훈아 뭐였어? 이거 왜 떨어져요 근데? 뭐 떨어졌어? 한번 보고 올래? 아씨 돌아버린다. 와. 우와. 괜찮아요? 괜찮아요? 갔어? 나갔어? 네, 나갔어? 누구야? 근데 어떻게 들어있었어 여기? 나는 확인했어? 네. 누구 얼굴 봤어? 어떻게 생겼어? 미안해. 전화 중이었구나.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누가 나왔어 여기로. 돌아버린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하지 마세요. 가 때문에 빨리 나가세요. 진짜 부탁드립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뭔데? 너 뭐야? 와 진짜 무섭게 생겼어. 와 진짜. 나왔어. 괜찮아. 도훈아 괜찮아. 나왔어. 우리 제작진이야. 너 무서워하지 않아. 괜찮지? 괜찮아. 저 가면. 진짜 가주세요. 진짜 가주세요. 가졌어. 와. 괜찮아? 안 다쳤어? 괜찮아? 진짜 무섭게. 안 다쳤어? 여기? 아이고, 많이 놀랬구나. 죄송해요. 아니야. 안 다쳤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 거 아는데. 이제 와서 센 척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 거 아는데. 사람이신 거 아는데 가면이 너무 무섭게 생겼어. 잠깐만 죄송해요. 아직도 도와주는 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병장님, 도훈님 사람 조심하시고요. 무서운 이야기 또 맛보시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네, 또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와 근데 이분 최고세요 진짜. 너무 잘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에 그러면은 도훈이가 준비한 사연 혹시 들려줄 수 있어요? 제가 한 거 해볼까요? 연습생 때 얘기인데요. 저희 연습실이 지하였고 계단으로 타고 나가면은 대문이 투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가 다 보이는 거죠. 안무 연습을 하다가 선생님께서 이제 쉬는 시간에 편의점을 이렇게 갔다가 들어오시는 길에 제가 그때 빨간색 비닐 쓰고 있어서 그냥 딱 도훈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투명문 앞에서 선생님을 보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따라와 내려와 이렇게 나 먼저 갈게 하고 저는 이제 연습실로 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살짝 열 받으셨나 봐요. 제 연습생이고 갑자기 선생님한테 막 장난치고 손짓하고 그러니까 안무실 문을 열고 너 방금 뭐 한 거야? 화나신 말투로 얘기를 하셨죠. 거기서 당황했죠. 저는 계속 여기 있었다 안무실에.
시간상으로 그렇게 빨리 와서 이 의자에 앉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살짝 당황하신 거죠. 서로 막 미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진심이고 선생님도 진심인 걸 느껴가지고 거기 관리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연습생.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도저히 수업에 집중할 수 없어가지고 CCTV 한 번만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밖에 나가지 않았고 저 말대로 그냥 진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께서 보셨던 게 아마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빨간 비닐을 그때 쓰고 있어. 저는 쓰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어떻게 그걸? 와우. 나는 이렇게 웃으면 되더라. 지금까지 저의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좋습니다. 빨간 비닐 이야기까지 한번 좀 들어봤고. 누구냐?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어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투어스 도우님도 함께 나와 계십니다. 저만 나면 너무. 그만해. 죄송해요. 제 네. 친구가 팬이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저 지금 친구랑 카페에 있어요. 카페예요? 카페. 네. 저희 사연 들려주시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사는 21살 팅커벨입니다. 팅커벨님 팅커벨. 좋습니다. 요거 사연을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웃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야기예요. 당시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광승댄스 학원에 다니고 있었어서 학원을 가기 전까지 2시간 정도가 남아서 집에서 혼자 시간을 때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현관문 손잡이를 누가 철컥철컥 흔드는 거예요. 뭐지? 싶었는데 경비 아저씨가 전에 오셨을 때 그렇게 문을 흔드신 적이 있었어가지고 경비 아저씨 아니면 마케팅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가스검침 아주머니인 줄 알고 그냥 무시하고 있었는데 또 문고리를 철컥철컥 흔드시더라고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혼자 집에 있게 될 땐 가스검침 아주머니가 오셔도 절대 아무 소리 내지 말고 문도 열지 말고 없는 척하고 있으라고 교육을 해주셔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조용히 폰을 하고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근데 5분 단위로 자꾸 문을 흔들길래 어린 마음에 너무 궁금해서 문으로 살금 다가가서 도어아이로 조용히 밖을 봤어요. 근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도어아이에서 눈을 떼자마자 또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길래 무서워서 또 소파로 도망쳤어요. 점점 학원에 가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고 그 시절 제가 제일 좋아하던 학원이 방송 댄스였어서 무조건 나가야겠는데 밖에 누가 있는지 몰라서 무서워서 못 나가겠고 어떻게 해야겠지 혼자서 갈등을 하다가 밖이 한 20분 정도 잠잠해지길래 사람이 떠난 것 같아서 전 나갈 채비를 마치고 혹시 모르니까 주방에 있는 식칼을 하나 꺼내 들고 문 앞에 섰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좀 덜 열리는 느낌? 걸려서 열린 문 뒤에 누가 있다는 거죠. 한 2초 정도 얼어 있었어요. 바로 문 뒤에서 누가 나오더니 비상계단 문을 통해 위층으로 엄청 빠르게 도망가시더라고요. 까만 모자에 까만 스키니진, 까만 티를 입은 한 175 정도 돼 보이는 남자분이셨어요. 너무 놀랐지만 식칼을 손에 들고 있으니까 어린 마음에 괜히 센 척을 해야겠어서 계단을 향해서 너 뭐야? 라고 소리를 치고 다시 문을 닫고 들어와서 생각을 했는데 뛰어갈 때 뒷모습이 보이잖아요. 바지 뒷주머니에 칼이 하나 꽂혀 있었거든요. 제가 뒷모습에서 확실하게 봤어요. 칼이 꽂혀 있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집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도어아이에 자신이 안 비춰지려고 벽에 바짝 붙어서 저희 집 문고리만 철컥철컥 흔들어댔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엄마 아빠한테 전화하고 말했는데 엄마 아빠가 돌아오셔서 경비 아저씨한테도 말하고 1층 CCTV도 돌려봤다고 하셨는데 그런 인상착의를 한 남자는 하루 종일 출입 기록 찍히지 않았다고 하셨고 그냥 그렇게 해프닝으로 넘어갔어요. 그 이후 전 한동안 집 들어갈 땐 비상계단을 수시로 확인하고 나갈 때도 도어아이를 확인하는 게 버릇처럼 돼버렸어요. 그 남자는 뭘 위해 저희 집을 계속 노크하고 숨어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위층으로 도망친 후에 흔적이 없는 걸까요? 혹시 같은 세대 주민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일이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지금 혹시 아직도 그 집에 살아요? 네. 와. 알겠습니다. 오늘 이거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친구가 투어스 팬이신가 봐. 잠깐만. 나 왜 지금 불안하지? 지금 되게 쎄했어. 저기서 나오진 않겠죠 이따가. 아무튼 오늘 헤어진 다음 날. 안녕하세요.
이게 저거나 방송을 보고 계셨구나, 그죠? 뭐야. 네. 이현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계속 얘기 나와가지고 방송을 보고 계신 소리가 지금 통화를 통해서 또 나왔고 한 번 더 3반복 하시는 것 같은데 라이브 소리는 좀만 줄여주세요. 네, 껐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 가능하신 거죠 지금? 네. 소리 안 끈 것 같은데?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사라졌어. 죄송합니다. 됐어요. 오늘 저만 통화하는 거 아니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투어스 도훈님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인천 사는 학생입니다. 인천 살고 계시는 학생분이시고 닉네임 혹시 저희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냥 학생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머님이 옆에서 코칭해 주시는구나.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있었어? 알았어요. 오늘 요거 어떤 사연 보내주셨는지 학생 한번 얘기 좀 해줘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달 전에 저와 첫째 언니와 겪은 일입니다. 제목은 저기 아니라니까입니다. 부모님이 203일 중국 여행을 다녀오신 날 밤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끼리 거실에 모여 부모님이 사오신 중간식을 먹고 있었고 이후 첫째 언니와 저는 강아지를 데리고 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서 강아지와 장난치며 놀던 중 아이패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대수롭지 그대로 않게? 계속 뜯었습니다. 몇 분 뒤 강아지는 거실로 나갔고 저도 방으로 돌아가려다 핸드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전화 한 번만 걸어줘. 잠시 후 윙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제가 있는 쪽이 아니라 언니 쪽에서 나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언니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없다고. 그래도 제 귀에는 분명 그쪽이었기에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좀 찾아봐봐. 언니는 침대 주변을 대충 더듬고 있었고 저는 직접 찾으려고 일어나는 순간 진동 소리의 위치가 바뀐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대 쪽에서 나던 소리가 제 대각선에 있던 옷장에서 나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옷장에 귀를 가져갔고 그 순간 진동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언니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고개를 돌렸는데 언니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이 왜 옷장 안에 있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빛만 마주친 뒤 저희는 동시에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첫째 언니 방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둘째 언니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상황을 들은 둘째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다 같이 가보자. 다시 전화를 걸며 첫째 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윙 아까와 같은 진동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소리를 따라 옷장 앞으로 다가갔고 그때 저는 아무 이유도 없이 시선이 위로 향했습니다. 옷장 위쪽 무언가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아차린 순간 저기 있어! 비명을 지르며 저와 첫째 언니는 다시 방을 뛰쳐나왔고 잠시 후 둘째 언니는 핸드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본 화면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남아있었고 그 아래 음성사서음 알림 하나 재생 버튼을 누르자 녹음에서는 첫째 언니의 목소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소리가 함께 들렸습니다. 여기 없다고. 저기 없다고. 아니 저기겠지. 여기겠지. 저기 아니라니까. 저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 들은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중국 여행에서 돌아오신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는 것. 지금도 가끔 집이 너무 조용해질 때면 괜히 휴대폰을 확인하게 됩니다. 혹시 또다시 어딘가에서 들려오지 않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 해서요. 저기 아니라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고 총 몇 명이 있어요 여기? 3명이요. 첫째 언니, 둘째 언니 우리 친구? 네, 셋이 사이는 좀 어때요?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로 연기까지 이렇게 또 해주려고 그랬구나. 거기 아니라니까 하신 분은 몇째 언니세요? 저? 막내예요. 막내. 이거 하나만 좀 부탁드려도 돼요? 네. 대나무 헬리콥터 한 번만 해줄 수 있어요? 대나무 헬리콥터! 네, 너 잘할 것 같았어. 네. 사이 좋네 우리 세자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다. 솔직히 나 내용 하나도 이해 안 됐어. 저는 뭐라는 거야? 이 친구들이 연습했던 걸 약간 상상 떠올리니까 그러니까 진동 담당하시는 분이 윙 하시는 분 따로 있었고 아니라니까 그 담당 있었고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저거까지 해가지고 부모님 중국 부모님 너 이거
이것도 사실 사연이 좀 무서운 거로 가져가고서 우리 제작진 하는 건데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 이게 좀 웃기다 재밌네. 또 이런 녹음해서 보내주신 거야 이 진동 소리들. 진심이셨는데 이분은 부탁실 한번 이렇게 재밌는 건 처음이었네 진짜. 이거 한번 가볼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저 혹시 컬러링 뭐 쓰세요? 컬러링이요. 아, 제목이 컬러링이에요. 진짜 죄송한데 제가 끊고 다시 한번 걸어봐도 돼요? 5초만 있다 받아주세요. 네. 컬러링 뭐 쓰세요? 컬러링 이게 뭐야? 살짝 몽매처럼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웃기면 안 되는데 전화 주셔서 고마워요. 신호가 가고. 네, 여보세요. 제목이 컬러링일만 하네요. 컬러링으로 나온 컬러링이군요. 저는 딱 처음에 삐삐 이거만 울리길래 너무 신기해가지고. 투어스 도우님도 함께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사연 듣기 전에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27살 부천에 살고 있는 직장인 에디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사연 보내주셨는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하나, 둘, 셋, 넷이고요. 네. 너무 오래돼서 정확히 몇 학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초등학생 때 일이었는데요. 삼촌 할아버지께서 강원도에 살고 계셔서 안부 인사도 드릴 겸 거기서 하룻밤 자고 오기로 하고 저희 친오빠를 제외한 가족 3명이랑 큰이모, 친척 언니 이렇게 총 5명이서 저희 아파트를 타고 갔어요.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뵙는 거고 또 자고 가기로 했겠다. 거실에서 어른들끼리만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방까지 들리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누군가가 크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저희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황급히 나가봤더니 엄마가 정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으앙 으앙 이런 식으로 울고 계셨어요. 당황한 저랑 언니한테 아빠랑 이모가 엄마가 너무 취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방에 들어가라 하셔서 방에 들어왔어요. 어린 마음에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빽빽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야 된다고, 집에 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소리를 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또 시골이라 주변에 마트 같은 곳이 없어서 차를 몰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저희 아빠가 술을 안 드시고 계셨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또 삼촌 할아버지랑 할머니께 폐를 끼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황급히 짐을 챙겨서 집에 가자고 하고 나왔어요. 또 다시 엄마가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세워. 차 세우라고. 시동 꺼! 삼촌 할아버지 댁이 강원도에서도 되게 산골에 위치해 있어서 불빛이 거의 없는 길에 차 헤드라이트에만 의존을 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시동을 끄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아빠는 또 아무 말도 없이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어요. 암흑 같은 길 한복판에서 저기 멀리에 있는 작은 건물 불빛이랑 가로등 불빛만을 보면서 그냥 덩그러니 멈춰 있었어요. 저랑 언니랑 이모는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근데 갑자기 엄마가 고개를 정말 힘을 주면서 팍 들더니 낄낄낄낄 웃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기 보여? 여보 보여? 이런 식으로 웃으시면서 아빠한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앞 창문을 이렇게 가리키시면서 저는 눈물이 잔뜩 쏟아졌는데도 울음소리를 낼 수도 없었어요. 만약에 소리를 냈다가 엄마가 뒤를 돌아보면 무슨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이 안 됐거든요. 지금 앞에 지나가잖아. 하나, 둘, 셋 이러면서 뭔가 지나간다고 창문 앞을 가리키고 숫자를 세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 안은 정적이었고 그냥 엄마가 혼자서 계속 숫자를 세는 소리만 들렸어요. 이게 안 보이나 봐. 하나, 둘, 셋, 넷, 넷이네? 이렇게 웃으시면서 계속 숫자를 세시는 거예요. 아빠는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그만하라는 말 한마디만 하신 채 그냥 조용히 시동을 켜고 출발을 했어요. 다행인지 엄마도 그냥 갑자기 조용해지셨고 계속 정적이 흐르니까 긴장이 살짝 풀려서 조용한 차 안에서 슬슬 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잠들고 나서 한참 자던 와중에 또 갑자기 소란스러워서 일어났는데 터널을 지나고 있었고 딱 봐도 차가 정말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내리겠다고 소리를 막 지르시더니 잠금 장치를 풀고 달리는 차 문을 열어서 뛰어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안전벨트를 맸다고 했고 아빠도 너무 놀라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치시면서 엄마의 옷자락을 황급히 잡고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급하게 문을 탁 닫았어요. 근데 엄마가 문이 탁 닫히자마자 고개를 툭 숙이더니 진짜 아무 말도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계셨어요. 기절한 것처럼.
그 후에 엄마는 계속 미동도 없었고 저희도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렇게 아빠가 엄마를 막 방에 눕혀드린 다음에 주무시는 엄마를 보고 저도 안심을 하고 잘 수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엄마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밥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전날의 일이 너무 궁금해서 엄마한테 어제는 술을 얼마나 드셨길래 그런 거냐 여쭤보니까 엄마가 기억을 못 하셨어요. 왜 일어났는데 집이었는지도 모르겠고 가슴 중앙이 너무 아파서 확인을 했더니 크게 멍이 들어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주먹만하게 멍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여쭤보니까 술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어난 일이고 그냥 괜히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자고 하셨대요. 엄마는 아직도 그 날을 기억을 못 하시는데 저는 20년이 지난 일임에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뭐셨을까? 근데 그게 원인 주사나 이런 거 술버릇은 아니신 것 같은데. 네, 그냥 정말 평소에 술을 자주 드시고 잘 드셔서 주사를 알고 있는데도 그런 적을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지금 건강하세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뭐였으려나? 이게 약간 설명이 좀 어려울 것 같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뭔데? 이런 거 진짜 너무 엘리베이터 소리 안 났는데 어떻게 왔지? 한 시간 동안 있었어? 설마? 열어볼까요? 아니야. 열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거 열어볼까요? 행동하는 편이구나. 카메라 안 쓰고 계셔서 사람이셨습니다. 인사 나눴어? 서로 뻘쭘한 그렇습니다. 저희 다음 사연 한번. 요거 마지막 사연인데 오늘 저희 제작진이 여태까지 무탁실 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연이었다고. 이건 기대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화 안녕하세요. 네네. 혹시 방송 보고 계셨나요?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토아스 도우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외에 계세요 지금? 네, 저 지금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요. 미국 어디신지 여쭤봐도 돼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와우. 네. 건포도 진짜 맛있는 데고. 좋습니다. 그 소개 좀 혹시 가능한 선에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후반 토끼라고 하고요. 제가 한국말이라 발음이 조금 서투를 수도 있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연을 부탁드립니다. 제목은 그 남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11살 때 실제로 겪은 일이고요. 저는 아빠 일 때문에 11살 때 미국 동부 쪽으로 이민을 갔어요. 2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저희 가족은 1층을 쓰고 2층에는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지하실이 되게 사이즈가 컸고 세탁기랑 건조기도 그 지하실에 있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저한테 건조기에서 빨래를 가져오라고 시키셔서 저는 별 생각 없이 어두컴컴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때였어요. 박스들이 쌓여있는 그 어두운 공간에 어떤 백인 중년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 그때 순간 깜짝 놀랐는데 2층에 사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2층에 사는 가족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작은 목소리로 헬로라고 그 남자한테 인사했지만 그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고개도 손도 몸도 정말 미동 하나 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너무 이상했습니다. 저는 빨리 건조기 문을 열고 옷을 꺼내기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곁눈질로 힐끔힐끔 보게 되는데 그 아저씨의 시선이 분명히 저를 향해 있었다는 걸요. 눈을 깜빡이지도 않는 것처럼 그냥 서서 보고만 있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옷을 대충 끌어안고 거의 뛰다시피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그날 밤에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셨을 때 저는 아빠한테 아빠 오늘 지하실에서 2층 아저씨 봤는데 좀 무서웠어 라고 하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까 순간 아빠 얼굴이 굳는 거예요. 2층에는 멕시칸 아주머니랑 할머니 그리고 8살 남자애만 살아. 순간 집안 공기가 확 가라앉았어요. 그래도 혹시 친척이거나 남자친구일 수도 있으니까
보니까 아빠가 직접 2층에 올라가 물어보셨대요. 하지만 2층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본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빠랑 옆집 아저씨가 함께 지하실을 뒤졌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찝찝해서 며칠 뒤 정문 잠금 장치를 새로 달았고요. 그 백인 아저씨가 누구였는지는 그대로 미스터리로 남았고요. 약 반년 후에 아빠 일 때문에 저희는 차로 8시간 정도 걸리는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삿짐 센터가 큰 트럭이 와서 짐을 모두 실었고 저희 가족은 새 집으로 이동했어요. 도착 후에 이삿짐 아저씨들이 가구를 옮기고 저는 집 안에서 정리를 돕고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빨리 911 불러요, 빨리! 비명 섞인 소리에 엄마랑 저는 깜짝 놀라 뛰쳐나갔습니다. 밖에는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이삿짐 트럭 안에서 누군가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트럭 안 가구들 사이에서 끌려 나온 사람, 그 지하실에서 봤던 바로 그 백인 아저씨였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며 저 사람이 지하실에서 봤던 그 아저씨라고 부모님께 소리쳤어요. 경찰이 도착했고 그 남자는 그대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저희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뭔데요? 그 남자는 저희가 그 집으로 이사 오기 전부터 이미 그 지하실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노숙을 하고 계셨던 분인데 근데 이삿짐을 탔던 거야? 네, 지하실 뒤쪽에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반지하 창문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진짜 아이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창문 크기였거든요. 그 창문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2층 사람들이 쌓아둔 박스들 뒤에서 숨어 지내고 있었대요. 저희가 이사하던 날에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모두 집 안에 가구를 옮기는 틈을 노려서 트럭 안 가구들 사이에 몸을 숨겼던 거예요. 그대로 저희 가족을 따라 새 집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20년 가까이 지난 뒤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 백인 남자가 왜 저희 가족을 따라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2층에는 남자애만 있었고 1층에는 여자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가족을 따라왔다라고 말했더라고요. 그 여자아이가 저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날 그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이 그 아저씨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아직도 생각합니다. 와, 그럼 지금까지 같이 살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일 없었고. 네, 근데 아직도 그 남자 얼굴이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진짜 생생히 아직도 기억나요. 깜짝이야. 너무 사연이 너무 귀신이 아닌데도 그분들 덕에 진짜 큰 화를 면한 거네. 그분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다행히도.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근데 진짜 저 제작진분들이 준비해주신 사진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말이 돼? 약간 너무 맨인블랙에 나오는 사람처럼 만들었는데 우리 저기 꽤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요. 눈은 이제 사실적이진 않지만. 타피오카 펄처럼 되게 생겼어요. 아무튼 오늘 사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건강히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어깨 아파. 제발 해줘. 가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끝났어요? 응, 갔다. 갔죠? 갔어. 아직 안 가셨는데. 깜짝아.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딱 한기가 싹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이게 가까이 마주하면 그렇게 무섭지 않아. 기념사진 한번 찍자. 가운데 해놓고서 이런 식으로. 근데 왜 나 보냐 얘? 잠깐만. 오늘 도훈님과 함께 무서운 게 딱 싫어 무딱실 시간 이렇게 한번 가져봤는데 어떠셨나요? 이걸 보고 안 무서워하시는 분은 진짜 나오셔서 한번 직접 겪어보시면은 다를 것 같아요. 오늘 처음에는 좀 약간 센 척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진짜 센 척했는데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사연으로는 진짜 여태까지 했던 중에 제일 무서웠던 것 같아. 와우. 나 오랜만에 진짜 문 열고 또 샤워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라이브를 기준으로 어제 발매가 된 우리 투어스의 디지털 싱글 다시 만난 오늘입니다. 오늘 다시 만난 오늘 이미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시겠지만 타이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요거 방송 혹시 엔딩송도 보셨나요? 아니요.
엔딩송이 있습니다. 방송 항상 콘텐츠 말미에 요 엔딩송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를 하곤 하는데 제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네. 둘, 셋, 넷.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나서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 요거 같이 부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둘, 셋, 넷. 당신의 엄지와 당신의 검지가 둘이 만나서 이렇게 하트가 되었습니다.